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회차는 90회 전산세무회계 1급 문제풀이 및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달간 중지되었던 직업 훈련교사에 합격을 하고요. 이제 하지 못한 이제 90회분 문제풀이 및 해설을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산회계 2급부터 시작해서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회계 2급 모두 업로드를 했고, 자, 오늘은 이제 전산세무회계 1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는 시험 전에 다 업로드 될 거고요. 90회분 이제 문제풀이 및 해설을 제 동영상으로 보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실무시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시험은 제 블로그 주소가 그 화면에 뜨면은 왼쪽 하단에 안내해주는 그게 작성하는欄이 있어요. 거기서 제 블로그 주소가 있으니까 이론 시험은 이제 제 블로그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실무 시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수닥산업입니다.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는 제16기로, 회계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세무에게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입니다. 자, 문제 1번은 이제 전표 입력하는 문제인데, 일반 전표 입력과 그 다음에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를 이제 입력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두 문제가 출제되고요. 메인 매출 전표도 두 문제 출제돼서 총 4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90회 문제는 전표 입력하는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만 모여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30일입니다. 미국 애너하임에서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인천 세강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수입 전자 세용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와 통관 재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입니다. 재비용은 미착분 계정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애너하임에서 원재료를 수입해온 거예요. 인천 세강장으로부터 이제 수입 전자 세용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와 통관 재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돼 있어요. 관세와 통관 수수료 되어 있죠. 관세와 통관 수수료. 관세와 통관 수수료는 미착분 계정 과목으로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입이니까 수입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상대의 외국 회사에서 발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상대 외국 회사는 영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발행을 해주진 않고요. 그래서 수입을 해올 때 이제 들어오는 세관장을 통해서 발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즉 재화의 수입이에요. 재화의 수입은 부가세가 붙습니다. 부가세가 붙어요. 10%만큼. 자, 부가세가 10%만큼 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50만원이 이제 부가세 이제 대급금이 되겠고, 500만원에 대해서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관세하고 통관 수수료 있죠. 관세와 통관 수수료는 미착분 계정으로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미착분 계정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30일입니다. 자, 유형은 뭘로 하냐? 유형은 이제 수입이죠. 그래서 55번의 수입입니다. 품목은 원재료이고요. 공급가액 50만원, 세액 5만원입니다. 500만원이죠. 50만원. 코드는 인천 세관장. 전자 사용이 돼서 받았고, 본계는 그래서 혼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인천 세관장 50만원과 그 다음에 이제 통관 재비용 있죠. 그래서 미차품 나머지 50만원과 통관 수수료 15만원 더한 65만원만큼 입력해주고 대변에 현금으로 해서 115만원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현금으로 얘기했었는데 왜 현금으로 이제 할 수가 없는 거는 이제 출금 전표에는 이제 차변과 대변에 각각 한 개씩 들어가야 돼. 이게 맞아요. 근데
이제 차변에 이제 한 3개 들어갔죠. 지금 3개 들어갔죠. 두 개 들어갔죠. 두 개 들어갔죠. 두 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출금 전표를 하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이렇게 인식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금이 아닌 분기를 할 때 대체로, 그러니까 대체 전표, 그러니까 즉 혼합으로 해서 이제 분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4월 26일입니다. 자, 매출거래처 주식회사 마흔구매팀 직원과 주식회사 영의정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16만 5천원 공급돼갑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입니다. 마흔구매팀 직원과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상대 이제 회사의 식대를 대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정 과목이 접대비로 이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접대비는 이제 불공이죠. 공제 대상이 아닌 불공인데, 여기에 잘 보시면은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거예요. 카드 결제인데, 불공이 되려면은 세금 계산서를 수령을 해야 되겠지만, 이 문제에서는 세금계산서 수령을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카드 결제를 한 거기 때문에 카드에 대해서는 불공이라는 자체한 내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 결제로 한 경우에는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드에 대한 불공제는 경비 처리를 해가지고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월 26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식회사 마흔구매팀 지금이죠. 구매팀은 사무실에서 이 원재료 몇 개 좀 구입하려고요 라는 주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즉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물론 뭐 재고 확인도 하겠지만, 맞는지 안 맞는지 재고 확인도 하겠지만, 정확히 왔는지, 그 다음에 문제가 없는지 그것도 보겠지만, 구매팀 직원은 어찌 보면은 사무실 직원과 똑같아요. 그래서 구분을 할 때는 접대비를 판관비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접대비는 거래처는 주식회사 마음이 아니고 주식회사 영의정에서 식사했기 때문에 영의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공이기 때문에 부가세 포함한 16만 5천원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대변에 법인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하고, 게다가 거래처는 국민카드로 해서 거래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얘기했지만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결제일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4월 26일에 그 신용카드를 했다고 해서 바로 뭐 출금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결제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급금 계정 과목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7월 29일입니다. 백두 식당으로부터 공장 생산 라인 직원들의 야근 식사를 제공받고 다음과 같이 종이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세운 계산서를 누락하여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려고 한다. 반드시 해당 세운 계산서를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입력 설정하시오 입니다. 자, 이 문제는 잘 읽어봐야 돼요. 좀 길어 보여도 사실 이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 뭐냐면은 2기 예정 때 누락을 했는 부분이에요. 누락. 그러니까 신고를 자체를 누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죠. 누락한 경우. 두 번째는 일단은 이제 메인 매출표에 입력을 해야 되겠죠. 이게 두 가지 핵심이에요. 메인 매출표에 입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장 라인에 식되기 때문에 이거는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게다가 과세로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비슷한 문제가 전산세무에게 1급인가 2급인가 한번 나왔었어요. 나왔었기 때문에 아주 과거에 공부하신 분이면은 이 문제가 기출문제 한번 나왔었으니까 또 나왔네 이렇게 해서 또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먼저 7월 29일부터 해가지고 유형을 먼저 입력을 해야 됩니다. 유형은 매입 과세입니다. 자, 품목은 식대, 공급가액
150만원, 세액 15만원, 코드는 백두식당에서 이제 식대란 거죠. 종이 세용이 단서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자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분기에는 이제 외상 미수금이죠. 현금은 외상 미수금도 있고 현금도 있어요. 현금도 있어요. 외상 미수금도 있고 현금도 있어요. 그래서 현금 50만원과 그 다음에 미지급금 115만원으로 해서 대변에다가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계는 혼합으로 해주시면 돼요. 혼합으로. 그래서 차변에는 원재료가 아닌 이제 복리후생비로 해주면 되고요. 공장 생산 라인에 식대니까 복리후생비 이제 공장 라인에 500번대로 해주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이제 현금으로 50만원 주고 나머지는 미지급이니까 미지급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려고 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확정신고 시에 반영을 해줘야 돼요. 예정 누락분으로. 그래서 어디에서 뭐냐면은 이제 간편집계에서 SF5라고 있습니다. 간편집계 F11번에서 SF5 예정 누락부이라고 있어요. 자, 간편집계에서 SF5 예정 누락분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로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확정신고 개시 연월일은 2기 확정이 시작할 때 2020년 10월 1일로 해가지고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형계산서를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누락분을 반영을 하고, 반영하면은 이제 오른쪽에 보라색으로 누락이라고 뜹니다. 여기까지 해야 이제 완벽하게 3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10월 12일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수락산업의 2019년 12월 31일 자본 구성을 표시한 것이다. 2020년 10월 22일 자기 주식 200주를 총 100만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수령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자기 주식 구입한 게 있어요. 자기 주식. 그러니까 자기 주식 구입한 게 있어요. 자기 주식 200주에 6,000원에 120만원의 장부 금액이고, 그 다음 이걸 또 잡아야 돼요.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자, 100만원에 처분했어요. 그러면 당시에 이제 뭐 작년에 뭐 자기 주식 구입할 때는 차변에 자기 주식 12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120만원으로 취득을 했겠죠. 근데 이제 10월 12일 자기 주식을 전액 다 처분한 거예요. 그러면은 차변에 있던 자기 주식은 대변에다가 이제 자기 주식으로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없애줘야 되겠죠. 잔액을 0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처분한 거니까. 차변에는 보통예금으로 수령했다니까 보통예금 얼마에 수령했냐? 200주를 총 100만원에 처분했다니까 100만원. 그럼 나머지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고 적어야 돼. 맞지만 현재 지금 이 문제에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존재해요. 상계를 해줘야 됩니다. 자본은 무조건 상계부터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아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20만원으로 해가지고 상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가장 실수하는 부분 중에 전산세무회계 1급은 조회를 해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세무 2급까지는 이제 뭐 그 문제에서 주죠. 뭐 잔액은 얼마 있냐 이렇게 주는데 세무 1급은 일체 없어요. 일체 없고 이제 조회를 해가지고 그 문제를 이제 상계를 해가지고 이제 찾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실수가 많이 일어나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고 적으면은 방심해가지고 문제 틀린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상계할 그 계정 과목이 있냐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이제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까 보통예금입니다. 얼마?
100만원에 처분했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존재하죠. 40만원 있기 때문에 그 중에 20만원만큼 입력해 주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이제 자기 주식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주식은 200주의 전액 처분했으니까 장부 금액인 대변에다가 120만원 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